이야기는 오래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작은 백지, 수첩이 주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수첩은 말 그대로 빈 페이지로 가득 차 있으며 아이들이 걷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경험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대장장이와 그의 아내에게 작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라였고 그녀에게도 역시 전설의 백지 수첩이 주어졌습니다. 엘라의 부모는 그녀의 삶을 통해 수첩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지켜보는 것을 무척 기대했습니다. 엘라가 자라면서 그녀는 마을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마을이 반짝이는 호수에서 두꺼비와 놀기도 했고 때로는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매일매일 그녀의 수첩에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엘라는 마을의 노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노인은 누구보다도 수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엘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수첩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알고 있니? 엘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에서부터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까지 모두 저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엘라. 우리의 수첩은 경험으로 채워진단다.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지.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 또한 소중한 페이지로 남아 너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란다. 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마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라의 수첩이 완전히 채워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수첩을 받아야 할 때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을 뒤돌아보면서 엘라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빈 수첩으로 시작하지만 어떤 경험으로 적어 나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엘라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백지 수첩이 어떻게 다양한 경험으로 채워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자신들만이 수첩을 채워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엘라는 모든 개인의 삶이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 마을의 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학자 존 로크의 백지설은 마을의 전통을 통해 살아 숨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재해로 남아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이 사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이상한 마을 소결 정적인 발명가이자 아마추어 철학자인 제임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불만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작고 다소 보수적인 곳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보다는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건이 일어나길 갈망했습니다. 하루는 제임스는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자정 무렵에 마을의 잔잔한 호수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물은 거울처럼 고요하게 그의 주변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방향에서인지 알 수 없는 환한 빛이 호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신비하고 눈부셔서 제임스의 눈앞에 어떤 환상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이 수면에 닿자 마치 물이 아닌 공기 위를 걷듯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지만 명백히 여느 인간과는 달랐습니다. 너는 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형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강렬했습니다. 제임스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갈망하던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준비가 되었어. 라고 제임스는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러한 확신을 갖는지도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그 형체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의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존재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내가 보여줄 새로운 길은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동시에 너의 마을과 그 이상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두려움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탐구심과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결단을 내렸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제임스는 그 형체의 안내를 받으며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이 연결될 수 없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똑같은 일상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그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후일에 제임스는 그의 발명으로 인해 마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전통적 질서에 도전하는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처음엔 반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이점을 깨닫고 새로운 기회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겪은 사건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주변에 새로운 진리와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한 순간이자 바디우가 말한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누구나 자신의 사건을 인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을 사건의 무대로 초대하는 역할을 해나갔던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추론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명예 대가 불리는 노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삶의 깊은 통찰을 제공하곤 했죠.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강조해온 것이 바로 설명적 추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찾아와 자신들의 고민이나 이상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할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마다 마을 중앙 광장에 놓여있던 커다란 청동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사람들은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고 어떤 이는 놀라며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소녀 리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번 광장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지친 리나는 마침내 할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리나야, 내가 경험한 모든 데이터와 관찰을 바탕으로 가장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보자꾸나. 우리는 귀신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이론보다도 가장 먼저 간단한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한다. 리나는 할아버지의 말에 새롭게 용기를 얻어 그날 밤 다시 광장을 찾아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릴 즈음 그녀는 주위를 유심히 살피며 생각했습니다. 설명적 추론은 단순한 잡담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만 때론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나는 평소 놓쳤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나무에 매달린 큰 나뭇가지가 종에 닿으며 울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리나는 할아버지가 항상 강조하던 설명적 추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복잡하게만 여겼던 문제의 해답이 어쩌면 단순히 자연의 조화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리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크게 감탄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연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리나는 마을의 젊은 지혜자로 성장했고 할아버지처럼 설명적 추론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이렇게 또 다른 세대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신비와 문제들은 복잡하게만 보일 수 있지만 때론 가장 간단한 설명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해답은 가끔은 우리 눈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한 산속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님,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과 성공을 쫓아야 할지 아니면 사랑과 우정을 중요시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마을 뒷산으로 젊은이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멀리 보이는 도시와 번쩍이는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말했다. 이곳은 감각적 쾌락의 단계일세. 도시의 화려함과 물질적 성취는 많은 이들을 유혹하지. 하지만 이 단계는 가장 낮고 가장 쉽사리 사라지는 가치라네. 이어서 그들은 산을 더 올라 두 번째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여기는 사회적 가치의 단계일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유대는 우리의 삶에 따뜻함을 주지. 하지만 때론 변하기도 하고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고 산 정상에 있는 세 번째 정자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 너머로 찬란히 빛나는 일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도덕적 가치와 신성한 가치의 단계일세. 진정한 행복과 참된 의미는 이곳에서 찾을 수 있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가치들이라네. 젊은이는 눈앞의 경치에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의 계층은 다르게 적용되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순간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지. 가끔은 감각적 쾌락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 유대가 큰 힘이 될 수도 있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덕적 가치와 신성한 가치관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의 매 순간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며 각 단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더 풍요롭 보이미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